미국이 지금 돈도 풀고 기준금리 내림으로써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기색이 역력하죠 지금. 오죽했으면 0.5%를 파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 침체가 다가와 있는 거예요. 만일에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나라는 그보다 몇 배의 심한 고통을 겪게 되겠죠.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도 좀 위험한 거 아닐까요? 위험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도. 네. 사실은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디가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돼요. 최근에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근데 미국의 실질 경기 상황은 어때요? 체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아요. 체감 경기는. 네. 물가도 체감 물가가 너무 높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미국에 지금 레스토랑 체인점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10개 정도의 그 식당 체인점이 파산을 해버렸어요. 앞으로도 파산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네. 그만큼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체감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네. 그래서 미국 경기는 지금 일단 뭐 대선 때문에 돈도 풀고 뭐 기준금리도 그것 때문에 내린 건 아니지만 기준금리 내림으로써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기색이 역력하죠 지금. 그러면 미국 경기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면 앞으로 미국은 금리를 계속해서 더 내릴까요? 지금도 B컷을 내렸잖아요. 0.5%. 지금 미국이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금리를 0.5 내린 이유는 네. 주식시장도 엉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식시장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도, 금리를 내리면 주식시장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것도 있고. 그래서 금리를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내린다고 말을 하는데, 이 파월이라는 분은 원래 예측 가능한 분이에요. 나는 얼마 정도 내려야 되겠다 하는 예측을 하고 내렸는데, 이번에는 파월이 0.5 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회의장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머리가 돌아가지고 0.5를 내렸단 말이에요. 예측지 못한 행동을 한 거예요. 예측 불가능의 행동을 하셨네요. 파월의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예측 불가능의 행동이에요. 이거는 정치적인 영향이 뭐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어쨌든 금리를 내린 이유는 경기 침체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금리를 이제 이렇게 내린 이유가 대선 때문에도 이제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의 대선 분위기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11월 달에 이제 한 달 남았죠. 어떤 분위기예요? 분위기는 지금 뭐 예측은 못하죠. 근데 이제 미국의 분위기는 뭐냐면 해리스와 트럼프의 싸움인데, 해리스가 승리를 하면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적이다. 그 말은 해리스가 되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렵다는 소리죠. 기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언론에서는 뭐 박빙이다, 뭐 해리스가 약간 우세하다 이렇게 나오고도 있지만, 지금 처음에는 해리스가 굉장히 우세하다고 나왔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가면서 박빙이다. 최근에 그 미국 뉴스를 보면은 뭐 트럼프가 약간 우세한 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미국의 모든 언론은 민주당 편이거든요. 민주당 편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든가 언론에서는 해리스 편을 다 들어요. 드는데도 불구하고 박빙이다, 트럼프가 우세한 지역도 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트럼프가 굉장히 우세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아주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 잘못하면 미국이 두 개로 쪼개질 정도 둘이서 심하게 감정적인 싸움도 하고 있어요. 해리스와 트럼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있는 이유가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편안해야 된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표를 찍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미국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막 실질적으로 다 폐업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해리스를 찍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 트럼프를 찍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돈이 아주 없는 분들은 해리스를 찍는 게 유리하다고 보죠. 그 다음에 유색인종, 백인 말고 유색인종 있잖아요. 해리스를 찍는 게 유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해리스는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는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고, 트럼프는 어쨌든 인종차별이잖아요. 트럼프가 표를 얻는 거는 지금 미국에 이제 백인 비율이 한 60%가 좀 안 돼요. 앞으로 이제 한 20-30년 지나면은 백인 비율이 50% 밑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많은 그 이민자를 받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60%좀 안 되기 때문에 이 백인들이 아마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경제는 살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도 내렸지만 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경기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일부 그 히스패닉이나 이런 데서는 해리스보다도 트럼프 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는 뚜렷하게 정책의 방향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동성애 문제는 굉장히 관대하고, 해리스 쪽은 민주당은 관대하죠. 트럼프 쪽은 그거를 반대하고,
그다음에 해리스 쪽은 또 우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원을 하겠다 하는 거고 트럼프는 우방이고 뭐고 네. 돈 안 내놓으면 미군이고 뭐고 다 철수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에 지금 방위비를 협상했잖아요. 협상을 잘했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했는데 한 번 협상하면 바꾸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 그걸 다시 재협상하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좀 상식에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 재협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방한테는 좀 안 좋은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해리스와 트럼프는 굉장히 그 선명해요 관객이. 근데 미국의 과거를 보면 민주당 정권은 전쟁을 좋아해요. 민주당 정권은 네. 좋아한다기보다도 우방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고 어디서 전쟁이 나면 적극적인 지원. 네. 그게 지금 민주당 정부인 바이든 정부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그 일환이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쟁을 싫어해요.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손 뛸 때는 뛰고 미군 철수할 때는 철수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최소화시키는 게 옛날부터 공화당 정부의 흐름이거든요. 트럼프도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계 각국의 전쟁도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양상도 많이 달라질 걸로 봐요. 네. 그러면 자국민을 보호하는 보호 정책을 쓰는 쓰는 게 트럼프가 트럼프가 강하죠. 예,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경기가 좀 더 살 거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우세할 수 있다. 네. 이런 흐름인 거네요. 네, 바이든 4년 동안 네. 불법 이민자들이 몇 명 들어온 줄 알아요, 미국에? 1,000만 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1,0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럼 일자리를 뺏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백인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뺏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유색인종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자꾸 들어옴으로써 일자리도 뺏기고 네. 나중에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유리하게 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그 백인들이 사람들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그중에 15개 주는 네. 선거할 때 주소와 이름만 되면 투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도 잘못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검토를 안 한다 이거죠. 네. 15개 주는. 네. 그래서 나중에 불법 체류자도 투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트럼프 캠프에서는 지금 이거는 뭐 잘못하면 불법 선거의 원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를 지금 1,000만 명이나 들어온 거는 네. 선거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뭐 말은 잘 안 되지만은 하여튼 트럼프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좀 받을까요? 좀 뭐 불리하지 않을까요, 좀? 트럼프가 되면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 되겠죠. 당장 방위비 이게 또 이제 올라간다.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트럼프가 최근에도 하는 이야기가 뭐 한국, 일본, 뭐 멕시코, 뭐 이런 중국 이런 나라들은 예. 우리나라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기생충이란까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나. 손을 보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 같은 데는 강대국인데 왜 네. 돈을 많이 부담 안 하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미군 주둔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돈도 많은 나라가 왜 부담하지 않느냐. 미국에 도움을 많이 받고 강대국이 됐는데 부자 나라가 됐는데 왜 돈을 부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는 많은 부담을 하게 되고 또 사실은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디가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돼요.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해리스 같은 경우는 우방을 지켜주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둘 다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미국 우선주의는 맞아요. 둘 다. 네. 맞지만 그렇겠죠. 해리스는 우방을 보호하고 이번에 바이든이 방위비 협상을 바로 해버렸잖아요. 네. 합리적으로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듯이 우방을 지켜주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외교력으로 어차피 해결해야 돼요. 누가 되든지 간에 아마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아마 선을 닫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쪽에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선을 닫고 있지만 객관적으로만 뭐 이때까지 해리스나 트럼프가 한 말만 놓고 보면 트럼프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좀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그 전쟁이 좀 더 이렇게 확산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그러면 있죠. 우리나라도 좀 위험한 거 아닐까요? 위험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도. 네. 전에 민주당 정부는 뭐 북한을 몇 번 폭격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북한을 핵무기를 만들 때마다 핵무기 폭력 지금 해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해리스가 지금 북한 인권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고 있고 북한이 또 다른 행동을 하면 강력하게 응징하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제 전쟁 위험은 조금 더 고조될 수가 있죠.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전쟁이 여러 군데에서 막 나고 있듯이 해리스가 됐을 때
전쟁 위험은 오히려 더 트럼프보다 더 높다고 보이죠. 근데 트럼프가 됐을 때는 전쟁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손해를 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땅을 일부 떼주고 휴전을 하자.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엄청난 피해를 보고 망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자 해가 전쟁을 안 일으키는 건데 이게 꼭 좋지는 않다는 거죠. 네. 해리스처럼 강하게 나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 한국 경제는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흐름을? 미국 kinh 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한국은 안 좋아지겠죠. 네. 근데 요즘 이제 미국에도 보면 발표하고 보면은 뭐 경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다 발표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발표하고 있잖아요. 예. 미국은 대선이 있잖아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데가 바이든 네. 행정부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지표만 계속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0.5%를 파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 침체가 다가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만일에 경기 침체가 이제 대선 끝나고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예. 만일에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몇 배의 심한 고통을 겪게 되겠죠. 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우리나라 경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또 중국도 우리하고 밀접한 연결을 되고 있어요. 네. 중국도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중국은 지금 뭐 부동산은 아예 붕괴돼 버렸고 그다음에 경기 자체도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진핑도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돈을 풀고 쭉 하고 있는데도 안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안 좋아져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마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는 몇 배의 폭풍을 맞게 된다는 거죠. 미국 상업용 부동산 침체 때문에 우리나라 그 기관 투자하신 분들 여기도 많이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공식적으로 한 40% 하락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하락한 거죠. 네. 평균적으로 40% 하락했다고 보니까. 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심지어 국토교통부도 주택도시 보증기금인가 그걸 가지고 미국 보스턴에 빌딩에 투자를 했잖아요. 1,800억을 그대 고스란히 손해를 봤잖아요. 국토부조차도. 그 외에도 뭐 투자기관이나 은행들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몇천억씩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게 결국에 국민의 세금이지 않나요? 국토부의 국토부는 돈을- 국민의 세금인데 네, 일반 국토부. 은행이나 네, 투자기관은 거기는, 개인들의 손해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네. 그러니까 그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네. 투자한 거를 손실을 많이 보기 때문에 투자기관들도 않지만 거기에 대한 투자자도 있잖아요. 네.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미국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해서 뭐 개인이든 기관이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면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하고도 아예 그냥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럼요. 네, 다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위축되는 거죠. 네. 지금 투자기관도 위축되고 네. 또 은행도 위축되고 조금 전에 정부도 손실을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예. 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도 연금들 이런 데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미국에 투자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손해로 돌아오면 우리 국민 전체의 손해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죠. 네, 실제 국민연금 그 수령 기간이 더 길어졌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다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 잘못해서 부실이 나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의 그래야 손해로 되겠죠. 돌아오는 거. 만약에 투자를 잘해서 수익이 네. 많이 났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투자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미국에 투자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국민연금도. 네. 이런 것들이 손해로 돌아와서 지금 정책도 그렇게 되고 있고. 네.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죠, 결국. 네. 일단 말씀 주신 내용으로 보면 미국 경제도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국내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에 그걸 봐야 돼요.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죠. 네, 맨날 신문에 나오는 신고가, 예. 그다음에 또 뭐 등기도 안 하고 그냥 그 거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1만 8천 건 그 기사 나왔더라고요. 깜짝 등기도 안 하고 놀랐어요. 거래하고 나중에 보면 거래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가짜로 값을 올려 나가고 이미 우리나라도 부동산을 팔고 나가는 분들은 다 팔고 나갔고 지금도 팔고 나가려 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거래도 등기도 안 하고 거래했다고 신고를 하고 그러면 신고가가 형성됐어요. 네. 50억, 60억이 됐어. 그럼 나중에 이제 거래 취소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래 안 된 거예요. 근데 신문에 이미 났잖아요. 났죠. 신고가가 형성됐다고. 예. 그게 이제 조장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건 가격을. 일종의 조작이죠. 예. 그 조작을 뭐 명확하게 증거를 대고 밝혀내기는 어렵지만 등기 안 하고 네. 거래하는 건수가 상당수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정상적인 거래냐, 정상적인 신고가냐 이런 것을 저는 이제 신고가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보기는 봐요. 네. 예를 들어 50억, 60억 이렇게 사는. 근데 그거를 이제 돈을 따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극소수의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50억 주고 60억 주고 예. 사도 그 돈이 만일에 없어진다고 해도 나는 큰 타격을 안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분들은 좋은 동네라고 하고 거기에 살면은 어느 정도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러면 사겠죠. 1, 20억 더 주고라도 사겠죠. 그런 분들도 극소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거래를 조작하는 경우도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고가를 보고 섣불리 달리면 큰일 나죠. 예, 그 말씀이시죠. 네, 내가 한 5, 60억짜리 사고도 그게 값이 제로가 돼도 나는 그렇게 뭐 약간 아프다 이 정도만 느끼면 되는데 그걸 다 잃으면 나는 전 재산을 다 잃는다 이런 분은 절대 하면 안 되죠. 지금 하여튼 거래에 좀 이상한 징후가 흘러가고 있어요. 네.